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울진과 울릉 지역 돌미역 채취업을 국가 중요업 유산으로 지정하는 연구 용역이 추진됩니다. 경북 동해안의 미역 채취업이 과연 어떤 가치가 있길래 어업 유산으로 보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규설 기자가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향나무 자생지로 유명한 울릉 대풍감 인근 마을. 어부는 대나무와 나무를 엮어 만든 떼배를 저어 미역잠으로 향합니다. 바닥에 유리를 달아 물속 10m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짬수경으로 바닷속을 살피고 낫을 더 길게 만든 설낫을 이용해 미역을 수확합니다. 울릉 주간마을에선 해남이 직접 바다에 들어가 미역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산 미역이 집중 자생하는 곳을 미역잠이라 부르는데 이곳에선 해녀 대신 해남이 미역잠을 관리하고 미역 채취도 해남의 몫입니다. 경상도와 강원도 바다가 만나는 곳 울진 고포마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치는 왕실 진상용 미역이 나는 곳입니다. 이곳에선 하구암, 마두암, 숭어암 등 미역바위 하나하나에 다른 이름을 붙이고 바위별 미역 채취량과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해 어촌계에서 작업 인원을 배정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보존할 가치가 인정되는 유무형의 어업자원을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미 제주 해녀 어업과 완도 김양식 어업 등 7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채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직접 자연산 돌미역을 채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3년간 어업유산 복원과 계승, 관련 브랜드 개발 등을 위한 예산 7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미역 문화가 세계 문화로 알리는 작업과 동시에 또 산업화해서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식품, 기타 여러 가지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경상북도는 동해안 돌미역 채취업의 세계 중요 어업유산 등재에도 힘쓰는 한편 미역을 먹는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미역문화산업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 남산 약수국에서 통일 신라시대 석불 좌상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불상의 머리가 발견됐습니다. 최근 경주 이거사지 출토품으로 알려진 청와대에 있는 불상과 모양새가 닮아 이번 발굴에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남산 약수곡의 옛 절터. 머리가 없는 불상이 땅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옆에는 사각 형태의 대좌가 있는데 중대석과 상대석이 불안정한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조각 솜씨가 통일신라 시대의 작품을 보여주는 굉장히 우수한 불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불두가 없어서 그 불상의 존재가 그렇게 주목받지를 못했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지표조사에 이어 보수 정비를 위한 발굴 조사를 하던 중 현재 불상 자리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 잃었던 불상의 머리가 발견됐습니다. 불두의 크기는 높이 50cm, 둘레 110cm, 무게는 약 200kg이며 발견 당시 얼굴 일부에서 금박이 관찰됐습니다. 주변에서는 소형 청동탑과 소형 탄생 불상 등도 함께 출토됐습니다. 출토된 불두의 보존 상태가 매우 좋아 석불좌상에 다시 붙이는 일도 가능해 보입니다. 수정제로 만든 벽호 또한 원래대로 남아 있어서 완전한 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불두가 남산 이 약수의 그 불신과 조합이 된다면은 보물급의 불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불상은 청와대 녹지원 불상과 쌍둥이 불상으로 파악되면서 이번 발굴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녹지원의 불상과 쌍둥이 불상처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의 연구와 또한 이 불상은 보존 상태가 완벽하기 때문에 어느 불상보다도 주목되고 경주시는 이번에 발견된 불두와 석불좌상을 복원하고 일대 주변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논의하는 학술 세미나가 어제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갖춘 메가시티를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경상북도와 대구의 구상이 본격 추진될 전망인데 시 도민들의 동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경북과 대구의 경제 성장은 한계에 부딪히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경쟁력은 전국 19개 시도 가운데 14위, 대구는 16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양 시도가 행정 통합의 뜻을 같이 한 가운데 민간 차원의 첫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대구 경북 학회 주관으로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는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행정 통합으로 세계 경쟁력을 높이고 있고 통합으로 자립 능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지방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레지옹 중심으로 해서 당초에는 이렇게 22개였습니다. 22개였던 것을 통폐합해서 13개로 모아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있고 인구 기준은 최소한 한 500만 이상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재정적 의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체 수입 비중이 한 40% 이상 돼야 되겠다. 경북과 대구가 통합되면 면적은 1위,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 GRDP, 그리고 지방세 규모는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가 됩니다. 통합을 위한 첫 걸음을 뗀 두 단체장은 시도민의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단체에서도 토론 또는 장단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기를. 시도민들의 공감대 위에 이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도민들과 많은 교감을 하고 또 다양한 안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행정 통합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시도민들의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도민의 이해는 부족하고 행정이 앞서가는 형국, 또 도의회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추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고1과 중2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생들이 어제 3차로 등교를 했습니다. 이 등교가 특별한 학교가 있는데 바로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입니다. 올해 개교한 이 학교는 신입생 60명을 맞이해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개교 뒤 첫 등교. 학생들이 마주한 것은 코로나19 검사입니다. 차례로 줄을 서 열을 잰 뒤 목과 코를 통해 검체를 했습니다. 담임과 친구들과도 처음 만났습니다. 한반 20명 친구들은 담임으로부터 학교 생활을 안내받고 청소 당번을 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좀 어색하지만 한편으론 좀 설레고 친구들과 선생님을 보니 반갑습니다. 바로 다가온 식사 시간. 학생들은 일정한 거리를 띄운 뒤 한 방향으로 앉아 첫 점심을 먹었습니다. 옛 간포고에서 전환한 이 학교는 신입생 60명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4명이 한 방을 쓰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2인 1실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무역 강대국인 독일로 취업을 해가지고 국제 무역을 이끄는 한 글로벌 비즈니스 무역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전국 52개 마이스터고 가운데 국제통상 분야로는 유일한 이 특성화고는 영어를 중점으로 공업 기초 이론과 수출입 관리 등 무역 실무 과정을 교육하게 됩니다. 굉장히 안전한 교육 환경 하에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본교만의 특화된 영어 교육으로 국제통상 전문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남녀 비율은 26대 34. 간포 지역 학생 6명을 포함해 경주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캐나다와 필리핀 등 다문화 가정 학생도 4명이 입학했습니다. 폐교 위기의 어촌 학교가 특성화고로 전환해 코로나19 속에서도 새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총리실 소속의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구제가 아닌 배상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범대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의 과실이 밝혀진 만큼 구제가 아닌 배상으로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포항 시민들이 피해 사실을 소명하고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9월 1일부터 이뤄질 피해구제 심의가 특별법 정신에 맞지 않게 진행된다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 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맥스터 공론화 주민설명회 파행을 규탄하고 공정한 시민공청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달 28일 열린 맥스터 주민설명회가 허울뿐인 요식행위로 부실하게 치러지면서 파행을 빚었다며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책임을 지고 즉시 해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주시는 친원전 학자를 초청해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 여론을 호도했다며 시민들이 맥스터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포항 형산강 하류에 이달 들어 간헐적으로 무해성 적조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유강대교에서 형산대교까지 붉은 적조띠가 발견됨에 따라 포항시는 시료를 채취해 경북도 어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무해성인 크립토모나스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이번에 발견된 적조가 어패류에 해를 끼치지 않지만 비린내를 풍겨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만큼 폐수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안동 산불의 복구비가 49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대략 500억 원인데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산림청이 복구 계획을 짜고 안동시가 복구를 실행하게 됐는데 복구는 어떻게 하고 언제 끝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안동 산불의 복구비는 490억 원. 마을 근처에 불탄 나무들은 긴급 벌채를 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전체 1944헥타르의 피해지 중 360헥타르에서 이 작업이 시행됩니다. 여기에 171억 원이 듭니다. 나무를 새로 심는 조림 작업에는 276억 원이 들어 이 두 작업이 복구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산불 조림의 경우 1헥타르 면적에 1,500그루를 심습니다. 가로 세로 2.56m 간격입니다. 피해지 1944헥타르 중 조림 면적이 1840헥타르니까 276만 그루를 심어야 합니다. 나무가 워낙 많아 묘목 수급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 조림을 합니다. 내년 2월에 시작해 2023년 끝이 납니다. 나무에 따라 다르지만 소나무의 벌기령은 40년, 즉 벌채를 할 정도로 자라려면 40년이 걸립니다. 4년 뒤 조림이 끝나도 울창한 숲이 되려면 다시 수십 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피해지 1944헥타르의 대부분은 사유지고 복구비 490억 원은 모두 국비와 지방비여서 개인산의 피해 복구를 나라 돈으로 해주는 셈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조림 같은 산림사업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불의 경우 자력으로 복구할 수 없는 규모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심고 가꾸는 것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하지만 조림된 나무는 산주 소유가 됩니다. 다만 산림을 함부로 처분하지는 못하며 산지를 형질 변경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대구시가 대구 행복페이라는 이름의 지역 화폐를 내놨습니다.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늦게 지역 화폐를 도입하게 됐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아침부터 시민들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화폐인 대구 행복페이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쓰시다가 다음 달에 돈이 다 떨어지셨으면 바로 충전하시면 되고요. 할인율은 7%로 정해졌지만 오는 9월까지는 10% 특별 할인이 적용됩니다. 대구 행복페이는 모바일 앱 기반의 선불 카드로 개인당 월 최대 50만 원씩 충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여기에 소비 유출이 전국에서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발행 부분들을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만은 지역 화폐 도입으로 소비가 촉진돼 생산과 고용 등이 늘어 코로나로 촉발된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구시가 지역 화폐인 대구 행복페이를 이제야 발행하는 것이 아쉽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대구는 정작 지역 화폐 발행이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늦었습니다. 지역 화폐가 없던 대구시는 긴급 생계 자금을 위한 선불 카드를 부랴부랴 만들다 보니 늑장 지급 논란도 겪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국면 동안 지자체 재난지원금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5월달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체감경제지수가 반등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도입을 결정해 다행입니다. 유통속도가 법정화폐보다 높아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대구가 도입하는 1,000억 원의 규모가 작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로 인천, 부산, 광주는 6천억 원 이상, 대전도 5천억 원을 지역화폐로 발행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국비가 들어왔고 그만큼 지역 경제가 부양되는 효과가 대전보다 5분의 1 규모가 될 수밖에 없는 더 많이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시민단체들은 대구 행복페이가 금방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발행을 대구시와 시의회에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상주시의 공군 사격훈련장 땅을 두고 농민과 영농조합법인이 이중으로 농업보조금을 수령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상주시는 보조금을 수년간 부정수령한 영농법인 3곳과 농민 40여 명에 대해 보조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상주시 중동면 국방부 소유의 공군 사격훈련장 부지. 이 땅 같은 필지에 대해 농민들은 쌀 직불금을, 영농조합법인은 조사료 보조금을 수년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서류를 확인해보니 같은 집원의 농지 다수가 개인과 법인 이름으로 중복 기재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둘 중 하나는 허위. 국유지를 헐값에 빌린 농민이 영농조합에 이를 재임대, 불법 전대했고 땅을 넘겨받은 조합과 넘겨준 농민이 둘 다 다른 보조사업을 신청해 이득을 챙긴 겁니다. 상주시는 1년간 감사를 벌인 끝에 2014년부터 4년간 허위로 보조금을 타낸 농민 43명에 대해 보조금 3,400여만 원을, 영농조합법인 3곳은 5,800여만 원 전액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전 현직 이장과 이장협의회장 등 마을 지도층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장님도 있을 거고 중동면에 대해서는 경찰서 조사하고 지금 검찰에 지금 기소 의견은 송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하고 지냈다든지 또 누구 가까운 사람 행정에 자주 왔다 갔다 하던 뭐 지방 유지 이런 사람들만. 국유지인 사격훈련장 하천 부지에 대한 대규모 불법 경작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상주시는 79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하천 부지에서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온 중동 면민 49명에게 변상금 5억 7천만 원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달까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국유지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벼와 같은 작물을 경작하며 무단 점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민들의 도를 넘어선 불법 행위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국유지를 눈먼 땅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시는 오천읍 원리 일원 1.4제곱킬로미터를 도내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에 있는 어린이, 노인 이용시설을 관리하게 됩니다. 오천읍 원리는 철강공단과 가깝고 어린이, 노인 이용시설 41곳이 밀집돼 있어 포항시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고 버스 승강장에 미세먼지 쉼터를 마련하는 한편 분진 흡입 살수차를 집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세명 기독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한성재단은 첨단 검사 장비 생산업체인 HMT와 손을 잡고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에 줄기세포 연구단지를 짓기로 했습니다. 한성재단은 어제 포항시청에서 이와 관련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내년까지 43억 원을 투자해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에 골수 유래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 개발을 위한 임상실험실과 생산 공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HMT는 2023년까지 31억 원을 투자해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에 세라믹 축전기 절연 저항 측정 시스템 개발을 위한 생산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교육 공무직원 226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채용 대상은 조리원 209명과 특수교육 실무사 17명으로 지역별로는 포항이 3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응시 원서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각 시군 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